네, 2교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죠? 저녁 드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전략부터 마음껏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정주 교관님, 예. 오늘 싹쓸이 차트 기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예. 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져요. 예. 저를 좀 전문가계 유재석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싹쓸이 차트 기법은 투자자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어. 예,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죠. 근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어. 이건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서 싹쓸이하는 기법을 좀 투자자들의 얼마만큼 제가 좀 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맞추고 오늘 제가 내용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싹쓸이 차트 기법 제가 이제 1강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월봉 거래량 이제 급증에 주목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쭉 읽어보면 5개월 이평선 회복과 함께 이게 최대 거래량에 주목한다. 주식은 이제 수급이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월봉 하단 추세, 상단 추세를 확인한다. 네.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 수급의 주체를 확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가 들어왔는지, 뭐 연기금이 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그리고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이게 추세가 밑에 하단 추세인지 상단 추세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말을 끊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왜 예. 일봉도 있고 예. 주봉도 있고 예. 월봉도 있고 뭐 연봉도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왜 우리가 월봉에 주목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네요. 예, 일봉은 단기죠. 네? 그리고 주봉은 중기고요. 월봉은 장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제가 숲을 보고 매수해라. 네. 주식은 어차피 단타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월봉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지만이 어느 정도 세력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단기만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월봉을 차트를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종목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삼성전자라는 차트가 좀 제가 이제 확인을 제가 추세를 미리 그어놨는데요. 이렇게 주식은 이 추세를 그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세 여기서부터 2016년도 때부터죠. 거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했고요. 쭉 추세를 그어보면 여기서 2020년도 3월 달이죠. 이 대량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네. 바닥에서 이 대량 거래가 시작될 때는 그만큼 뭔가 이제 팔려는 세력들도 많고 살려는 세력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인대를 지지받고 올라가죠. 네. 그런데 그 라인대가 딱 하단 추세 근접하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상단 추세를 근접하죠. 이 고점에서 상단 추세를 근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죠. 제가 이 삼성전자 3월 달에 이 하단 추세를 찍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수급의 주체를 봤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느냐 수급을 보면은 대부분 사회이사, 임원들, 그리고 파운드리 부사장, 뭐 이런 임원들이 주 매수, 이제 주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하단 추세에서 매수를 하고 수급이 임원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내년도도 나오고 있죠. DDR5가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와 함께 지금 TSMC랑 거의 뭐 점유율은 많이 차이 나지만 내년도에 20%대를 육박할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거의 9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단 추세에 근접은 하고 있지만 일단 돌파를 했죠. 주식은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랑 돌파했다 떨어지는 거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했다가 약간 대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는 지금 그랬지만 상단 추세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는 경계 구간 이후에 향후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공 투자 방법을 지금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제 예. 월봉을 보면서 이 상단 고점과 또 하단 추세를 딱 그려봤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이 마쳤고 그럼 두 번째 설명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오. 두 번째 좀 설명 들어보려고 예. 하는데요. 예, 삼성 애플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예. 저는 안드로이드 폰 삼성을 사용하는데요. 애플 아이폰도 지금 판매량이 전 세계 10억 명 정도 사용자가 있다고 하죠. 이제 LTE폰은 이제 갔습니다. 5G 스마트폰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LTE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대전환 시대가 내년도 이후에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빠른 속도가 필수입니다. LTE 갖고는 안 됩니다. 그만큼 저는 항상 우리나라를 이끄는 삼성과 미국을 이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 증설과 함께 최대 주주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기업들,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최대 주주가 대규모로 투자 들어오는 기업들은 아까도 믿을 만한 수급이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사주 매입, 요즘에 바닥권에 했을 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18만 원대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네. 그러고 나서 요즘에 20만 원대 이상 돌파를 하고 거의 바닥 대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최대 주주가 이제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올 때는 주가가 좀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말고요.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들고 왔습니다. 예. 자사주 매입, 뭐 네. 어쨌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네. 궁금해지는 게 네. 대규모 투자를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TS를 이제 키시게 되면 네. 거기에 위에 보시게 되면 투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트 전자공시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전자공시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분기 보고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급 공시도, 최대주 수급 공시도 나오고요. 뭐 이제 지분 5% 이상이 되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처분했는지 들고 있는지 공시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차트를 또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속에서 이번에 볼 종목은 KC인가요? 네, 제가 KC를 먼저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KC 하면 정주다. 요즘 이런 소문이 좀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많은 데서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 많은 데에서 이제 KC를 좀 많이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이 KC가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아까 이제 앞으로 이제 4강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721선을 제가 항상 좋아합니다. 이 721선.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 기회를 노리면 항상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721선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항상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는데요. 그때 이제 721선 부근이 2020년도 10월 달에 왔죠. 그리고 지금 상승 랠리가 좀 나오죠. 그런데 KC는 대표적인 테슬라 부품 수혜주입니다.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쪽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건 테슬라의 직수혜주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근데 KC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시비 투자를 통해서 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테슬라 관련주인데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를 공격적으로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0%, 이자를 안 받고 최대 주주가 시비 투자를 했다는 거. 100억 정도 투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721선 부근 2020년 10월 달, 9월 달에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YIK. 이 종목도 제가 중요한 종목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기서 지분 투자가 4,9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YRK가 721선 부근은 이 밑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을 때는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임원 장내 매수, 계열사 장내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해당 사항이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이제 장비업체,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매력적이고요. 또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 이제 STF 자회사가 핵심 부품도 양산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죠. 내년도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역시 삼성 해당 사항이 되고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해당 사항이 되고요. 대표이사 최대 주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바닥 대비 2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 월봉 거래량 좀 주목해보자였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규모 투자 진행했던 그런 부분 좀 체크해보자였습니다. 저도 지금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해서요. 바로 만나보시죠. 예, 제가 이제 또 반도체, 이 자동차,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저는 IT와 자동차를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오. 네, 저는 건설은 싫어요. 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건설은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네. 저출산 우려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게 건설 업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기업 쪽에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네. 정부에서도 지금 뉴딜 정책에 밀어주는 분야 쪽이 거의 IT와 자동차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IT와 자동차 정부에서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네. 그만큼 대기업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 꼭 봐야 되고요. 자동차 현대기아차, 테슬라. 현대기아차 이제 내년 1분기쯤에 신차가 출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가장 큰 수혜는 반도체. 이 인공지능은 이 한 개의 반도체 칩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노가다라고 하죠. 네. 많은 반도체 칩이 있어야지만이 그만큼 인공지능이 실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그냥 이꼬르 반도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요하고요. 네. 디스플레이 요즘에 OLED 쪽에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드디어 OLED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퀀텀 디스플레이, 더군다나 또 QNED까지도 역시 지금 상용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들을 봐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공 투자 키워드로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네. 자동차,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예. 미래 먹거리 산업 쪽으로 우리가 예. 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예. 이런 섹터 위주로 좀 보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를 통해서 어.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이 차트를 보면서 예, 또 제가 나오게 설명을 될까요? 드려볼 텐데요. 예. 미래 먹거리에 또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중에서 가져와 주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먼저 마이크로 프렌드를 제가 설명드려볼까 마이크로 하는데요. 프렌드. 이 마이크로 프렌드 하면 또 공명정주입니다. 워낙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올해부터 5G 통신 칩 시장에 진출을 해요. 그런데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에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출렁거렸는데요. 이 종목이 바이든 동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사 그러면서 출렁거렸는데요. 바이든하고 상관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프로텍이라는 최대 주주가 인수를 했는데요. 집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꾸준하게 장내 매수세가 들어와요. 거의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들어와요. 그만큼 이 마이크로 프렌드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90%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직수해준데 최대주가 집중, 별다른 악재도 아닌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호재도 아닌데 그런 다음에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죠. 삼성전자 관련주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제가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릴 종목은요. 역시 이제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동아화성을 제가 한참 또 관심 있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뉴딜 정책 수혜주 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대기아차 관련주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 가스켓을 공급합니다. 근데 720선은 이때 돌파했어요. 네. 이 720선은 항상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죠. 720일 평균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회사가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가스켓도 공급하지만 역시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쪽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역시 30년 동안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독보적인 배터리 가스켓을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역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권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꼭대기에서 이때 터지긴 했지만 상투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는 이 61선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화성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세원이라는 기업인데요. 세원. 이 세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쪽에 네. 부품 공급 업체죠.
최근 들어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 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매각이 안 됐죠. 근데 저는 이때 721선 부근에서 또 봤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 당시에 721선을 이제 돌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네. 그때 거래량이 수반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요한 부분이 월봉 차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때 당시 2020년도 제가 이제 3월 달에 4월 달에 이 부분을 본 이유가 월봉상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추세를 돌파하는데 대량 거래가 시작되고 그리고 추세 돌파와 함께 아래 윗골이 중향선, 적산벽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현대기아차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엮여 있습니다. 실적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집중 매수, 밀집 국면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는 매각 재료와 함께 일단은 경계권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네. K맥이라는 종목인데요. K맥. 이 K맥 하면 역시 또 공명정주우죠. 그만큼 이 K맥은 제가 그저께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K맥 같은 경우 이때 아래꼬리 중앙선 일봉이 나왔는데요. 네.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 쪽에 디스플레이, OLED 장비를 공급하는데 올해 1분기에 퀀텀닷 디스플레이 1차 협력회사로 등록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그런데 반도체 장비, 반도체의 난제를 해결한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상용화에 들어가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면 역시 반도체 쪽의 재료까지도 삼성 쪽의 재료와 같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퀀텀닷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3분기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누가 들어왔느냐?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들어오고요. 바닥권에 있을 때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역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0억 정도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왔고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왔고. 그런데 월봉 차트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파트 3가지가 나왔어요. 월봉 거래량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대량 매수 어떻게 진입이 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섹터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요? 예, 제가 721선 좀 돌파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 네. 있게 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드려볼까 하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721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네. 자세하게 동그라미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721선은, 계속해서 예. 720선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721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3년 동안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다는 건 이제까지 회사가 안 좋았다는 거고요. 돌파를 했다는 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최대 실적 나올 때 사는 게 아닙니다. 턴 어라운드 될 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돌파하는 종목 내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한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 제3자를 콕 집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왜 호재죠? 예,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막 주주 배정 유증을 하고 나서는 시장에 상장이 되면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담 우려감이 있는데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량 부담 우려감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삼자 배정 유증 나올 때는 주가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재입니다. 그래서 예. 721선을 돌파하는지 예. 그리고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 예시 종목이 있나요? 전문가님? 예, 지금 또 들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한양 ENG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721선 돌파하는 종목으로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당시 721선 이제 막 돌파할 때 여기서 그리고 돌파 지지받을 때 이럴 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721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역시 아래 윗골이 대항선 일봉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삼성이 오스틴 공장 증설 쪽에 12조 원 가까이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오스틴 공장 그쪽의 부근에 300억 정도 시설 투자, 반도체 설비 투자를 했어요.
직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 바이든 후보 취임하면서 이 한양 ENG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항상 돌파를 했으면 지지받고 올선 첫 회복하는 날, 이때가 급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첫 올선 회복하는 날 매수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이제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도 종가로 아래꼴에서 항상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만큼 강세일봉이죠. 아직 상투시로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올해 거의 3분기까지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아직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예요. 그만큼 PBR도 1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양 ENG도 해당 사항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이라는 기업인데요. 세종텔레콤. 이 세종텔레콤도 최근 들어 제가 이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밑에 있을 때 수급 내용을 보니까요. 최대 주주가 거의 1개월 동안 2천만 주 이상의 매집이 들어왔어요.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로컬 5G 시장에 진출한다. 물류 사업에 진출한다. 올해부터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블록체인 사업을 상용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720에서 뚫었죠. 네. 돌파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날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기업, 그런데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최대 주주다. 그런데 720에서 돌파한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한다. 신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한다. 그러면 역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음봉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안 터졌고요. 최대 주주가 팔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는 상승세세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수권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공명 정주 교관님께서는 정말 차트를 딱 보시면 모든 정보들이 하나씩 다다다다 보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문가님. 보입니다, 전. 예.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 예.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720선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죠. 721선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까지 바닥에 있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대신 돌파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에 대한 내용들도 분석을 해봤을 때 모든 삼박자들이 수급, 그리고 실적, 그리고 차트 삼박자가 맞을 때 주가 상승세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대 주주가 만약에 물량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경계를 해야 되겠죠. 경계를 하자. 일단 경계를 합니다. 대신 전량 매도를 했을 때는 완전 경계를 해야 되고요. 대신 소폭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느 정도 축소 관점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4가지 조금 여러분 같이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주 전문가님, 1번 포인트가 뭐였죠? 1번 포인트 같은 경우가요. 일단 잠시만요. 네, 제가 우리 보면서 화면과 말씀을 함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일단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번째부터 제가 정리를 볼까요? 해드리면 예? 5개월 이평선 회복, 거래량 이제 급증하는 종목에 주목하라.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첫 번째였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부분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종목에 집중을 한다. 삼성과 애플, 테슬라에 주목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주목한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종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대표하는 종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21선 이평선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역시 턴어라운드 되고 역시 차트가 꼭대기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바닥에 있지도 않고 완전 바닥에 있지도 않고 그만큼 주식 같은 경우가 너무 경제도 화랑일 때 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또 침체돼 있을 때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골디락스, 뜨뜻미지근한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2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게 우리 전문가님은 딱 종목을 볼 때 이 종목 제가 만약에 전화 상담을 해요. 이 종목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전문가님 뭘 가장 먼저 보시는지가 궁금해져요. 저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물어봅니다. 종목들 이제 궁금하다 물어볼 때는 후라고 합니다. 후? 예. 후? 누가 들어왔느냐? 이 종목의 주인은 누구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가 누군가 믿을 만한 수급이냐라고 하면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저는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좀 상대를 좀 하고 싶지 좀 아까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꿀팁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좋았던 프라이데이 나잇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관쌤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이상으로도 앞으로 다양한 강의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노는 남자, 우리 정주 교관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또 QR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휴대폰 이렇게 사진 열어서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랑 연결이 되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7777번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교시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3교시로 이동해 보시죠.